그날 저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였지만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 안 어딘가에서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걸 말이지요. 선택은 아직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관계를 조금씩 갈라놓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름이 이렇게 길게 남을 줄은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트로트입니다. 편안히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는 30을 막 넘긴 직장인이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아침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하루를 시작한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다. 다만 가끔 여름 냄새가 스칠 때면 11살이던 그해 여름이 떠오른다. 모두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라고 말하는 그 여름방학 말이다. 그땐 몰랐다. 자유연구 하나가 한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우리 집은 겉으로 보기엔 문제 없어 보였다. 맞벌이 부부 아들 하나. 아버지는 늘 바빴고 어머니는 늘 피곤해 보였지만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아빠는 회사 일이 많아.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날도 그랬다. 조금 늦게 집에 가던 날이었을 뿐이다. 학교에서 위원회 활동이 있던 날이었다. 평소보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나는 늘 다니지 않던 골목으로 들어섰다.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였다. 그때였다. 앞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아버지였다. 그 자체로는 이상할 게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 옆에 있던 사람이었다. 젊은 여자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걸음이 동시에 멈췄다.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아버지 목소리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렸다. 회사 사람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웠다. 아이 눈에도 너무 분명했다. 둘은 천천히 걸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보던 얼굴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다. 어머니가 차린 밥을 먹고 리모컨을 잡고 별일 없다는 듯 앉아 있었다. 오늘도 야근이었어? 어머니가 물었다. 응. 요즘 일이 많아. 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때 알았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 사실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나질 않았다. 아버지가 늦을 때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볼 때마다, 괜히 옷차림을 신경 쓸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다. 어머니는 몰랐다. 아니, 모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학교에서는 숙제를 나눠줬다. 독후감, 문제집, 그리고 자유연구. 자기가 알고 싶은 걸 조사해보세요. 담임 선생님의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알고 싶은 것. 지금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것. 그날 밤 공책을 꺼냈다. 아직 제목은 쓰지 않았다. 거실에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였다. 방문을 닫았는데도 낮고 들뜬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아빠는 도대체 하루에 뭘 하고 다니는 걸까? 그 질문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그땐 몰랐다. 그 질문 하나가 학교까지, 회사까지, 그리고 가족의 끝까지 이어지게 될 줄은.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둔 채 욕실로 들어갔다. 그 화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날 밤 아버지의 휴대폰 화면에 잠깐 켜졌다 사라진 메시지 하나가 있었다. 오늘은 몇 번? 그 뜻을 그때의 나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휴대폰을 본 뒤로 나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하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침에 나서는 시간, 신발을 고르는 손짓, 넥타이를 매는 속도까지.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한번 의심이 생기자 모든 게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이 많다고 말했다. 주말에도 평일 저녁에도 그랬다. 어머니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빠 요즘 많이 바쁘시네. 어머니가 말하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밥숟가락만 천천히 움직였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아니, 확인해야만 할 것 같았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나는 공책 하나를 꺼냈다. 겉표지엔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처음엔 간단했다. 아버지가 집을 나서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그날의 날씨. 이상하리만큼 규칙이 보였다. 비 오는 날에도 덥고 습한 날에도 아버지는 늘 같은 시간에 나갔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식탁 위에 놓인 지갑을 보게 됐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 영수증이 있었다. 카페, 식당, 그리고 처음 보는 이름의 장소. 낮 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오늘 회사 근처야? 아버지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다. 왜? 아니, 그냥.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아버지는 내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더 나아갔다. 아버지가 출근하는 날 같은 전철을 탔다.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지 못했다. 전철에서 내린 뒤 아버지는 회사 방향이 아닌 쪽으로 걸었다. 익숙한 길이 아닌 다른 방향이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확신에 가까운 걸 느꼈다. 그 이후로 나는 점점 더 많은 걸 보게 됐다. 아버지는 회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대신 카페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와 웃고 있었다. 사진을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여전히 바빴다. 일 이야기, 집안일,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모두 감당하고 있었다. 아빠 오늘도 늦어? 어머니가 묻는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날 밤 공책을 다시 펼쳤다. 이제는 날짜와 시간만이 아니라 장소와 행동까지 적혀 있었다. 글씨가 점점 단정해졌다. 마치 이게 숙제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알아갈수록 어머니 얼굴이 더 자주 떠올랐다. 그리고 아버지의 뒷모습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공책을 덮으면서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제는 모른 척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 일을 그냥 지나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면 내가 본 것까지 없던 일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생각은 점점 깊어졌고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예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워 보였다. 공책을 덮은 뒤에도 머릿속은 쉬지 않았다. 이제 그만두자고 스스로에게 말해봤다. 아이답게 모른 척하고 지내자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니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다. 아버지가 늦는 밤이면 어머니는 말수가 줄었다. 피곤한 표정으로도 밥을 차렸고 아버지가 남긴 반찬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눌리는 것 같았다. 아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방향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우연에 맡기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보자는 생각이었다. 그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버지가 출근하는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웠다. 멀찍이 떨어져 같은 전철칸에 섰다. 아버지는 창밖만 보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짧게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넣었다. 전철에서 내린 뒤 아버지는 회사로 가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따라갔다. 카페였다. 전에 영수증에서 봤던 그곳이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나타났다. 둘은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웃었다. 집에서는 보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도 놀랍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손에 쥔 카메라를 내려다봤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셔터를 눌렀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꽤 크게 울렸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하며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어머니가 말했다. 응.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말을 더 얹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늦게 들어왔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게 됐다. 식탁 위에 앉은 아버지, 휴대폰을 확인하는 손, 잠깐 스친 미소, 모든 게 낮에 본 장면과 겹쳐졌다. 방으로 들어와 공책을 다시 펼쳤다. 사진 옆에 시간과 장소를 적었다. 글씨가 전보다 더 또렷해졌다. 마치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손이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작은 금을 내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 선택이 어디까지 나를 데려갈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다만 이제는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다는 생각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아침 교실 공기가 달랐다. 아이들 목소리가 컸고 책상 위에는 각자의 자유연구가 놓여 있었다. 내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손바닥이 서늘해졌다. 포스터를 말아쥔 손에 땀이 배었다. 다음 발표. 담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섰다. 교실 앞에 섰다. 칠판이 눈앞을 가득 채웠다. 제 자유연구 주제는 잠깐 숨을 고른다. 아버지의 생태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뒤쪽에서 의자가 삐걱였다. 담임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다. 포스터를 펼쳤다. 시간표처럼 정리된 하루. 사진, 영수증, 메시지 발췌. 아버지는 매일 일이 바쁘다고 말합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진이 보이는 순간 여러 목소리가 겹쳤다. 저건 뭐야? 카페잖아. 낮인데? 담임이 다가왔다. 이건 여기까지 하자. 손이 포스터로 향했다. 잠깐만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졌다. 자유연구는 알고 싶은 걸 조사하라고 했잖아요. 담임이 멈췄다. 교실이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 근무 시간에 이 장소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사진을 짚었다.
그리고 그만. 담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진은 치워. 나는 포스터를 붙잡았다. 끝까지 말하게 해주세요. 말이 빨라졌다.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아이들 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말했다. 맞아, 계속 들어보자. 담임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끝까지. 대신 책임은 져야 한다. 나는 메시지를 읽었다. 짧은 문장들, 애정 어린 말들. 교실에서 웃음이 터졌다가 곧 멎었다. 이건 아버지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내용입니다. 목이 잠겼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잠깐 말을 삼켰다. 어머니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의자 다리가 긁혔다. 담임이 고개를 숙였다. 발표는 여기까지. 담임의 목소리가 낮았다.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스터를 말았다. 손이 떨렸다. 교실 뒤에서 박수가 났다. 짧고 빠르게. 담임이 손을 내렸다. 박수는 멈췄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담임이 말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었다. 가방이 무거웠다. 포스터가 안에서 움직였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 있었다. 표정이 복잡했다. 눈이 나를 피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짧은 말. 공기가 가라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 손이 식탁을 짚었다. 그 순간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겠다는 걸 몸으로 느꼈다. 짧은 말들이 쌓였다.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누군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한 선은 넘어버렸다는 것만 확실했다. 집이 조용해졌다. 이상할 만큼 밤이 빨리 왔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이 들릴 정도였다. 아버지가 떠난 뒤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무언가 빠져나간 자리에 낯선 여백이 남았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말이 적어졌다. 하지만 표정은 조금 가벼워 보였다. 아침마다 서두르던 손길이 조금 느려졌다. 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어릴 적처럼 뛰어다니지도 않았다. 대신 창가에 서서 밖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 여름은 끝나가고 있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학교는 다시 일상이 되었고 자유연구 이야기는 점점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됐다. 상은 받지 못했다. 담임은 끝내 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어머니와 나는 둘만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나누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같은 TV를 봤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그땐 고마웠어. 짧은 말이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가끔 소식은 들려왔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였다. 나는 자랐다. 어머니는 여전히 일했고 나는 대학에 갔다.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다. 그 여름은 말하지 않아도 항상 곁에 있었다. 요즘도 가끔 여름 냄새가 나면 그때를 떠올린다. 늦은 오후의 골목, 전철 플랫폼의 소음, 그리고 처음 공책을 펼치던 순간,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보다 조금은 덜 단단하다. 하지만 무언가를 외면하지는 않는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보다 일찍 일어난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커피를 내린다. 말없이 컵을 건넨다.
어머니는 웃는다. 그걸로 충분하다. 모든 게 돌아온 건 아니다. 되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를 살고 있다. 그 여름이 내게 가르쳐 준 건 말로 남아있지 않다. 다만 지금의 나를 조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창가에 놓인 오래된 공책은 이제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다. 그 여름이 내 안에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공감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